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드캠프가 있는 날인데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일단 좀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특히 운동권 출신들이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제 표결 결과도 그게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한동훈이 미우니까 나는 부결시켜야겠다. 아니 한동훈이 어떻게 발언하든 간에 국회의원들이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특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니들이 뭔데. 그러면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표결을 해야지. 그걸 한동훈 미우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는 방향으로 찍을래. 이게 딱 꼰대 마인드죠. 근데 뭐 140 몇 명이나 반대했던데 다 운동권으로 1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근데 운동권 출신이 꽤 많죠.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보고 발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뭐 저 한동훈 장관 특징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정치적 발언만 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정성우 의원은 일단 그 영장 혐의 내용을 그러니까 소상히 밝히는 것 자체도 인권 침해일 수 있고 20명이라고 의원을 특정했는데 그것도 그냥 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없는데 질렀다. 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20명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특정됐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저 국회 그 출입 기록, 상임위원장 그 방문 기록 이런 것도 다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물론 한동훈 장관도 배팅을 하죠. 배팅을 하는데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은 또 정무직이고 그래서 지는 것에 근데 민주당하고 한동훈 장관이 싸워서 한동훈 장관이 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진 적이 없잖아요. 말싸움이나 문싸움에서. 뭐 그것까지 여기서 셀 필요까지는 셀 없을 필요는 거고. 없지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맹탕이죠. 부실하고 팩트 체크에 있어서도 철저하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 그렇죠. 완전히 그 한 장관은 여태까지 그런 그 보수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싸움을 못하지도 않고 또 근거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식으로 하면 한동훈 장관한테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얘기 나오면 꼭 따라붙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얘기 따라붙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거 어떻게 국민의힘과 비교하려면 이제 다른 경우랑 비교해야죠. 예를 들어 하영재 전 의원이 아니죠. 하영재 의원은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가결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체포 특권 가지고 갑질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요번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가결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느냐. 당이 안 움직였다 이 점을 지적을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김연아 의원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왜 그동안 그러면 아무 김연아 전 의원? 전 의원. 전 의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정만 윤관석하고 같은 동등한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문제는 당무감사위에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거 이런 걸 지적을 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주장이 김연아 전 의원 케이스는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요? 사실 아니, 국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니 그러면 조사에서 애매하다라는 결론이라도 내놓든지. 근데 이건 뭐 불체포 특권 적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카테고리에서.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되죠. 근데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에서 서로 뭐 N분의 1씩 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법적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은 모금을 못 하게 되는데 그걸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 그렇죠. 사무실 예를 들어 운영비나 임대료나 이걸 그 광역 기초 의원들하고 일부씩 내서 운영을 했고, 근데 김연아 의원이 그걸 빼돌렸다든지 사적 용도로 썼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지금 보도 보면 오늘 당무감사의 결과 나올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적으로 빼돌렸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의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해서 이제 실수한 걸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막 진짜로 보도대로 오늘 당무감사 이거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거 보고 이야기해도 뭐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김남국 뭐 지금 사실 국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교육위원회 안 가면 다른 데 가도 되냐? 왜요? 코인 회사에 가야죠. 국회 나가서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그게 정답이지. 아직 의원직이잖아요, 의원직. 아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김남국 왜 아직 국회에 있냐? 코인 업자가. 그럼 윤리특위를 빨리 가동해서 뭐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 본인이 사퇴해야죠. 곽상동은 사퇴.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 민주당에서 그거는 합의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어딘가 상임위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의원직을 유지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건 그냥 저기 뭐냐면 시각의 차이 정도로. 그렇죠. 일단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 만난 거. 예. 일단 아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형식이나 이런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 그 이제 그 평가라던데 같은 견해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상국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국 외교.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갑질한다. 하대 외교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상국인 것처럼 예, 과거에 이제 뭐 청나라 조선 관계인 것처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 간의 그 상호 호의 존중 정신이 아예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외국 대사나 외국 그 정부를 만나면요 원보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인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외교 안보 문제로 국내에서는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국내에서도 대사를 만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원보이스를 하는데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의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기본 대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사실상 중국 하수인 노릇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 평가는 형식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인정. 하지만 이제 그 만남 그 자체는 한중 관계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로도 나서서 상황 관리가 필요했던 측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 이제 요지가 이런 건데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 그 어떤 대사 만나서 한국 정부 욕하는 거 약간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눈 찌르는 거죠. 그래요? 예, 야당 의원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랑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야 의원이 특히 외국 가고 대사 만나잖아요. 외교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당 의원도 제가 야당일 때도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 외교 차원 나갈 때 외교부가 뭐 브리핑 이런 걸 합니까? 하죠. 통상? 하죠. 그리고 말씀 자료 주고 그럼 정부 입장을 대변합니다. 왜냐하면 원보이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이고 하지만 톤은 달죠. 내 개인적인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우리 국회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외교부에 브리핑을 요청을 안 한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외교부가 안 해준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 평소에 외교부 브리핑을 받죠. 그러니까 중국 대사 만날 때 사전에 외교부 브리핑을 안 해주죠.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이런 자세로 만나야 되는데 기본 접근법이 잘못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존도 중요하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한중 관계잖아요. 중국 관계를 어떻게 지금 그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대 외교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온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상당히 갑질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나라랑 좀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수 있어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랑 중국이 문명 사회 외교를 하고 있지 않다.
거의 정근대적 이런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이콧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압박을 하면 중국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중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도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 중국이 마냥 그 자기가 상국이니까 우리한테 아련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야당에서는 솔직히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 밀착 쪽으로 너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사실은 야당은. 이런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있어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환경에서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건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의 문제가 아니죠. 자세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다. 그렇죠. 그 문제만 고쳐지면은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외교를 해야죠. 우리도 수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 말라는 거 미국을 설득해서 뭐 중국과의 관계를 더 넓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당 안에서 뭐 싱하이밍 돼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싱하이밍 개인 의견이냐, 중국 외교부의 공식 의견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공식 중국 정부에서 적어준 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싱하이밍 개인 의견이 많이 어느 정도 거기에 첨삭되었다. 이러면 중국 외교부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추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거의 100% 적어준 걸 읽었다 하면은 싱하이밍 대사의 문제는 표피적인 문제고 그렇죠. 뿌리는 중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뭐 추방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죠. 어제 저희가 베이징 연결했었거든요. 중국 전문가하고. 그랬더니 뭐 단어 이런 것도 거의 중국 정부가 거의 똑같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행은 그렇습니다. 관행은 중국 정부가 다 적어주고 그러니까. 대사는 읽는데 이제 문제는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첨삭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시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체제가 우월한 한 이유는 중국과 상호주의가 되진 않지만 뭐 중국이 민주적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한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중국은 안 주더라도 우리는 주는 게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아무런 투표권을 안 주는데 중국 지방선거에 우리는 왜 주냐 아무튼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야지. 좀 약간 너무 과한 주장이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좀 있으면 15일 이때가 그 취임 100일이 된다고 하던데요. 예. 지난 100일에 대표 리더십을 평가해 주신다면. 그동안은 지도부 체제의 안정성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안정화됐다고 보이는데 그 다음 100일의 숙제가 있다. 이거 확장성이다. 그래서 뭐 한 거의 추석 연휴 전까지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응원할 텐데 지원을 하고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죠. 확장성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럼 확장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것도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표 만들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카드가 지금 구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인사가 중요하죠. 인사가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최고위원 뭐 김가람 최고위원 당선된 거 축하를 하고 김가람 최고위원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근데 별로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관심이 없었죠. 뭐 경쟁이 뭐 정해놓고 선거하는 거 아니냐. 어떤 언론은 그 짜고 치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김가람 최고를 잘 모르고 또 젊고 하니까 본인의 노력이 달린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잘해서 청년 지지층 외연 확장에 성공한다면. 잘된 인사가 될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인사는 그러면 뭐 당직 개편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당에서는 여러 가지 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지금 시민사회 특위하지만 여러 가지 뭐 특위를 만들 수 있고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외부 있고. 인사 영입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예,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지금 이제 그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두 분 다 나올 것 같고. 우병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느 당으로 나오느냐가 되게 그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우병우 전 수석은 근데 우리 당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려울 거라고 예, 보세요. 우리 당 공천.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좀 지지하는 것 같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같이 술도 한잔 하고 뭐 근데 앞치마도 있고.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은 되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던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읍소 같은데 마음의 빛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빛이 있다 그랬고 이번에 빚 갚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이 그렇게 빛을 이번에 오히려 갚아야 지금 그 된다고. 말씀 민주당이 공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니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면은 그러면 땡큐다 이런 거 문 아니에요? 대통령이 사람을 좀 가려야죠. 마음의 빚이 있더라도 비공개로 만나고. 그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입장 표명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난처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당내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곤혹스럽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는 게 아니라 그 조국 전 장관 주도로 다른 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이제 공천 안 됐을 때 이야기겠죠. 열린민주당 케이스 같은. 그러니까 공천 안 됐을 때. 그건 공천이 안 됐을 때 얘기다. 뭐 김남국 등등 모아가지고 하겠죠. 우병우 전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공천 줄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그렇게 단언하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적 구성이. 예. 그리고 주도하는 그 층들이 이제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 있을 때 거의 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윤석열 있고요.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 관계는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죠. 개인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어쨌든 반대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른바 우병우 사단 수사 이런 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서 주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근데 본인 출마는 자유고 또 본인은 명예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우리 당 공천이 안 됐을 때 선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고 굵게.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잖아요. 예. 이 직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해야죠. 탄핵에 불신임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아니 당에서 구청장을 의회에서 불신임할 수는 없고 지역에서 주민투표로. 그냥 본인이 깔끔하게 사퇴하면 안 됩니까? 김남국도 사퇴 안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강요할 수. 김남국이. 그렇죠. 사퇴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사퇴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당에서도 그걸 바랍니까? 당에서도 바라죠. 근데 본인이 안 용산 하고 선거가 우리한테 뭐 좋겠습니까? 당에서 당연히 바라고 출당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탈당한 거 아닙니까? 여쭤볼 거 하나 더 생겼는데 짧게 요것도. 예. 이재호 그 고문에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설이 나오는 거 보셨죠? 보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재호 전 고문이 이제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한 귀퉁이에 있는 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카드다? 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이번에 신청을 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60 기념식 예. 그 뒤끝에서 바로 이 얘기가 따라오고 이게 무슨 맥락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맥락이 있으면은 정부가 60 기념식 그 참가했어야죠. 오히려 거꾸로. 예. 근데 참가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불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